IT와 디지털에 대해서 배워보는 IT 묻어가기 4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스튜디오에 김정철 씨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좀 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요. 예, 머리? 예, 머리도 좀 자르고요. 발끝까지? 예, 많이 바뀌었습니다. 네. 지난주 댓글 중에 닉네임 스니포라는 분이 블루투스, 지난주 주제인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여러 가지를 설명해달라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예, 블루투스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이제 블루투스를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요. 이제 추후에는 적외선 방식으로 하던 거 리모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에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가 있고요. 네. 무선랜을 대체해서 사용되게 될 수도 있고요. 물론 적외선 통신하고 적외선 방식이나 RF 방식 그리고 무선랜 방식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. 인텔이 지난 18일 네할렘 아키텍처가 적용된 차세대 프로세서 i7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 컴퓨터의 핵심 CPU. 종류도 많고 이름도 많은데 인텔에서 i7이란 CPU를 또 출시했다. 난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? 컴퓨터 CPU 제대로 알아보자. 오늘의 주제요, CPU. 네, 오늘의 주제어가 CPU예요. 네. CPU 하면 컴퓨터를 구성을 하거나 조립이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죠. 그렇죠. 다른 건 다 없어도 CPU는 반드시 있어야 컴퓨터가 돌아가죠. 네, CPU가 하는 일? 역할.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. 일단 CPU라는 거를 어렵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요. 컴퓨터에서 보면 두뇌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. 그러니까 두뇌가 하는 일이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산을 할 때 이제 문제를 풀고 그런 것도 손이 푸는 게 아니죠. 눈이 푸는 게 아니라 머리가 푸는 거죠. 아, 그렇죠. 머리가 풀죠. 그렇게 연산을 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어떤 걸 먼저 해야겠다. 밥을 먹어야겠다. 아니면은 일어나야겠다. 앉아야겠다. 그런 행동을 제어해 주는 게 바로 컴퓨터의 CPU가 하는 역할입니다. 아, 연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제어를 해주는 그런 사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PU다. CPU가 뭔지 이제 간단히 알았는데 또 CPU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사실 CPU 제조 회사예요. 제조회사 중에 인텔과 AMD가 가장 규모도 크고 또 항상 경쟁을 하는 업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럼 또 혹시 그 이외에 또 다른 제조사들이 있나요? 일단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AMD도 사실 낯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. AMD보다는 인텔. 왜냐하면 인텔 같은 경우는 TV 광고나 CF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인텔에 대해서는 한두 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인텔하고 AMD가 대표적인 그 PC용 CPU 제조 업체인데요. 기업용으로는 IBM이라는 회사가 또 기업용 CPU를 만들기도 하고요. 사이릭스나 센타우르나 그다음에 비아 같은 회사, 삼성도 CPU를 만드는데 이 CPU가 사실 컴퓨터용 CPU도 있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해서 작은 제품용 이런 경우에는 인텔과 AMD 말고도 여러 회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. 가격도 그 인지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죠. 가격 같은 경우에 일단 같은 속도, 같은 성능을 비슷하게 보여주는 제품끼리 브랜드에 따라서 10%에서 20%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. 사실 이제 2등 업체인 AMD가 가격적으로는 약간 유리한 편이고요. 성능상으로는 인텔이 나은 경우도 있고 또 AMD가 나은 경우도 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그 동작 속도 보면 그 기가헤르츠라고 있는데 그 1기가헤르츠의 벽을 사실 인텔보다 AMD가 먼저 뚫었습니다. 그래서 속도 면에서 사실 자동차로 따지면은 최초로 300km로 돌파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랑 똑같죠. AMD가 먼저 개발하는 건가요? 속도 면에서 더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한 2달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도 그런 무슨 PC 업계에서는 그런 사건이었죠. 차이가 중요하죠. 인텔이 지금 가장 점유율이 높다 이런 말로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는데
그 이유가 뭐 지금까지 말한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규모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다른 색다른 이유가 있나요? 그렇게 점유율이 높은 이유가? 68년도에 인텔이 창업되면서 69년도에 이제 CPU 개념의 제품을 처음 내놨습니다. 와, 1년 만에요? 예.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뭐 쇼클리 반도체라는 회사에 있던 그 6명의 사람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인텔이라는 회사거든요. 그래서 이제 CPU를 그때 당시부터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CPU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유명할 수밖에 없었고요. 네. 또 인텔이 더 유명해졌던 거는 사실 창업자인 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내놨어요. 예, 아이고. 들어보셨어요? 네. 예. 그 무어의 법칙의 무어가 인텔의 창업자예요? 창업자입니다. 예. 그래서 여기 또 좀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. 처음에 이제 무어가 법칙을 만들 때는 그 18개월에 2배씩 성장을 한다고 그 법칙을 만들었어요. 근데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뭐 이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뭐 코피 쏟고 맨날 야근을 했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무어가 미안하다. 그죠. 24개월로 바꿔주겠다. 그래서 6개월을 벌었죠. 그래서 초창기에는 18개월이었는데 나중엔 24개월로 바뀌었습니다. 정말 오늘 안 것 중에 무어의 법칙이 뭔지는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또 여기서 나온 이야기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CPU가 이 컴퓨터 부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 컴퓨터 부품을 알기는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컴퓨터 모델명도 외우기가 힘든데 근데 그 컴퓨터 부품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게 됐냐면 인텔이 그전까지는 그전 회사들하고는 다르게 CPU를 광고를 했습니다. 과감하게. 근데 이제 그 광고를 하게 된 원인이 그전까지는 뭐 286, 386, 486 뭐 그런 식으로 숫자로 제목을 붙여왔는데요. 그 경쟁사들이 인텔이 숫자로 이렇게 제품을 만드니까 우리도 숫자로 제품을 내놓자. 비슷한 속도니까.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뭐 386이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제품을 내놓고. 그러니까 인텔이 보기에는 우리가 제목을 붙였는데 왜 따라하냐. 그래서 제소를 했어요. 그 제소를 했는데 미국 법원에서는 단지 숫자인데 그걸 따라한 게 어떻게 저작권 침해가 되냐. 그래서 인텔의 손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인텔이 화가 나서 그 586이죠. 펜티엄이라는 제품을 내놓을 때 586을 내놓을 때는 펜티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숫자 대신에 그 펜티엄을 또 펜티엄뿐만이 아니라 인텔이 만든 CPU인지를 확인하자.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 캠페인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. 예,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CPU 업체이면서 컴퓨터 부품 업체이면서 TV 광고를 한 거의 유일한 업체가 됐습니다. 그 인텔 인사이드라는 문구 자체의 뜻이 딱 그런 내용이네요. 그렇죠. 인텔이 있다.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해라. 우리가 만들었으니까. 네. 그래서 뭐 다른 데는 뭐 인사이드라는 그 문구를 잘 못 쓰게 돼 있죠. 작년에 코어 투 쿼드? 쿼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듀오도 있죠. 코어 투 듀오도 있고요. 그 두 가지도 헷갈립니다. 헷갈리죠. 사실 지금 뭐 인텔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인텔이 점유율이 가장 높고 또 초보자분들이 또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인텔 위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또 나중에 AMD나 더 다양한 그 CPU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요. 근데 이 펜티엄이 지금 1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그 차별성을 나타내기가 힘들잖아요. 인텔로서는.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사실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죠. 네, 10년이나 오래됐는데 점점 더 헷갈려요. 그렇죠. 이제 코어 투 듀오 같은 기술은 예전 펜티엄은 단순히 한 가지 그 CPU 중앙 처리 장치가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서 한 군데에서만 계산을 했는데 코어 투 듀오는 둘입니다. 네, 듀오. 듀오. 그래서 두 군데서 계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그 뭐 속도 면에서는 비슷할지 몰라도 두 군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뭐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각각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그렇죠. 한 군데선 포토샵, 한 군데선 뭐 인터넷 그런 걸 여러 가지 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멀티태스킹을 할 때 이 코어 투 듀오일 경우에는 뭐 각각 계산을 하니까요 안정적일 수가 있죠. 힘을 한쪽으로만 몰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. 코어 투 쿼드는 4개입니다. 그래서 계산을 4군데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코어 투 듀오, 코어 투 쿼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또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. 별명.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그
그 지금 최근에 코어 i7이라고 펜티엄 후속작이 나왔거든요. 네. 예, 그런 경우에는 코드명이라고 그 코드명이 사실 별명인데 그 별명은 네할렘입니다. 예, 그래서 네할렘 프로세서 하면은 네. 이게 펜티엄 후속인 코어 i7을 나타내는 말입니다. 그래서 별칭인가요? 이게 그렇죠. 근데 이제 또 복잡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노트북용 프로세서는 또 CPU가 다릅니다. 예. 그래서 펜티엄 프로세서가 아니라 펜티엄 M 프로세서인데 네. 그 M자가 뒤에 붙습니다. 펜티엄. 모바일의 약자죠. 노트북용은? 그렇죠. 그래서 이 노트북용 CPU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최근 나온 게 센트리노 2 플랫폼인데요. 센트리노 플랫폼 같은 경우 또 코드명이 있는데요. 네. 이 코드명은 펠린입니다. 펠린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이 너무 다양합니다.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. 네.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다 보니까 일반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죠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사실 펜티엄 프로세서가 있고 네. 그다음에 일반 그 노트북용 프로세서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펜티엄 프로세서가 뭐 코어 2 듀오랑 코어 2 쿼드 이런 식으로 코어가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는 식으로 발전을 최근 하다가 최근에 코어 i7이라는 펜티엄 공식 후속작이 약 뭐 한 13년 만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텔의 기술, 뭐 이런 인텔의 제품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예. 그러면 인텔의 이제 경쟁사들 아까 또 언급했던 그 많은 경쟁사들의 앞으로의 움직임과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15년, 13년 만에 출시됐다는 그 i7, 그 i7의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일단 뭐 인텔 코어 i7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인텔이 이제 뭐 공식적 발표로 따지면 15년 만에 발표를 한 펜티엄의 후속작인데요. 네. 그 인텔의 주장은 네. 그 기존 펜티엄 대비 40% 정도 속도 향상이 있었다. 그래서 뭐 3D 게임이나 뭐 3D FHD 뭐 영상을 감상하는데 최적의 프로세서다.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CPU가 처음 나오면은 다 그렇습니다.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. 얼마 정도? 일단 뭐 프로세서 자체만 CPU 자체만 4~50만 원대를 호가하고요. 와. 거기에 맞춰서 메인보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램 같은 거를 구매를 하다 보면은 사실 뭐 1~200만 원 훌쩍 뛰어넘거든요. 예. 현재로서는 그 얼리 어답터나 굉장히 베타 테스터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좀 구매하는 걸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어의 법칙은 2년마다 2배씩 발달하고 기존 프로세서는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하반기쯤 되면 뭐 일반인들이 손쉽게 살 수 있는 코어 i7 프로세서가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경쟁사라고 하면 사실 뭐 PC 쪽에는 AMD 외에는 뭐 뚜렷이 찾을 수가 없는데 AMD 역시 최근에 이 그 코어 i7에 맞춰서 뭐 그 자기들의 그 CPU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. 뭐 진검승부는 사실 뭐 올해는 개발하고 발표하는 데 중점이 둬지고 있고요. 내년 하반기가 돼서 아마 AMD와 인텔의 그 실제 승부가 판가름이 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 새로운 코너가 신설이 됐습니다. 다알지에서 질문을 몇 가지 찾는 거예요. 정철 씨한테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리는 건데 닉네임 무개념님께서 무개념이 아니라 무개념님께서 11월 22일에 올리신 질문인데요. 제목이 CPU 인원으로 구입을 해서 오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런 제목이에요. 그리고 내용이 뭐 이제 오버를 해보는데 뭐 열이 많이 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. 문제점이 생겼군요. 뭐 그런 이야기 같고 또 닉네임 앳도 하고 웃는 표시님께서 또 그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주셨더라고요. 근데 천천히 읽어보기는 했는데 CPU 오버. 오버 자체 용어가 좀 궁금하신 거죠? 네, 좀 오버한다는 것 같고. 네, 맞습니다.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. 근데 CPU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원래 그 속도가 있습니다. 동작 속도가.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로 이렇게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속도가 있는데요. 그 속도를 사실 뭐 더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전력이나 아니면은 그 CPU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일정한 그 제한을 둡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단위가 기가헤르츠 단위인데요.
2.4GHz까지 그 CPU 속도가 나오는 CPU도 사실 제조사에서 뭐 2.0이나 2.2까지만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둡니다. 그래서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하도록. 무리가 안 가도록?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유저들이 뭐 바이오스 셋업이랑 뭐 메인보드 튜닝을 통해서 CPU의 원래 속도, 그 제한 속도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게 예,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그 오버클럭이고요. 그거 말고도 뭐 그래픽 카드나 램 같은 경우도 오버가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컴퓨터 한두 개 말아먹어도 상관이 없다. 그런 각오가 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좀 가격을 아낄 수가 있죠. 사실 그 속도가 늘어날수록 CPU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. 개조를 해서 그렇죠. 개조를 하는 거네요. 더 일종의 개조죠. 예. 네, 오버가 뭔지 알았습니다. 예. 네, 오늘 정말 컴퓨터의 핵심이라고 하는,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 CPU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예. 정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, 사실. 오늘 말씀드린 건 사실 정말 겉핥기고요. 그쵸. 예, 40년 동안 지금 이어져 온 그 CPU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또 뭐 인텔이 만드는 CPU가 2,000가지가 넘습니다. 예, 그런 거를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정말 불가능하고. 뭐 한 달, 두 달은 걸리겠는데요. 예,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들 중심으로 몇 가지만 개념 설명만 드렸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와 그런 주제 가지고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. 예. 네, 오늘도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IT 묻어가기 4번째 시간이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오늘 정말 그동안의 주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고 또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었던 것도 같습니다. CPU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네, 앞으로도 더 좋은 주제 많이 전달해 드릴 거 제가 약속드리고요.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